원포인트 레슨 받아보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을 좀 보자면은 코스피는 깊지 않은 조정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좀 상승세가 꺾일까라고 우려감을 자아냈던 코스닥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각각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조정은 조정인데 그렇게 깊지 않은 조정. 하지만 또 깊진 않아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현재 주가 위치가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멘텀의 부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소위 드라기 총재에 이어서 벤 버냉키 의장까지 이어지는 빅 이벤트가 지난 다음에 뭔가 주변적인 여건이 좀 좋아지는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다음에 기대가 되는 것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은 기업체들의 실적 호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기업체들의 실적이 별로 좋게 나오지 못하면서 순간적인 충격도 좀 받았고요. 또 일부 다시 또 기업체들이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좀 반등도 보여주고 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 위치는 작은 가드리와 큰 가드를 갖고 있는데 먼저 작은 가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보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걸 보여드렸고 또 오늘도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벌써 한 2주 정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지금 장세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치 세 장 속에 갇힌 새의 모양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 장이 위에서 주가 하락을 줬을 때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얘는 그냥 내려가지 않고 여기 60선 라인 그때 앵커께서도 얘가 한 1920선대 들어오면 그러면 주가가 반등을 좀 주겠네 했던 자리가 바로 이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려갈 때 의미선 기법, 이동평선과 심리선, 그 다음에 전저점이 대략 한 1880도 한 1870선 라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점의 매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80선을 마지노선에 해서 밑으로는 1920을 저점을 했고 주가가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얘가 여기 내려오면서 60선에 닿다가 올라갔는데 얘가 올라갔다 또 왜 두둑 맞았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위에 그림도 그려줬죠. 얘가 밑에는 60이 지지가 되고 있지만 위에서는 20이 저항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선서부터 여기는 또 직전 고점. 그래서 지금은 이 하단에 1920선부터 1880선 라인은 저점의 매수가 형성되어 있지만 얘는 올라갈 때는 20선의 길이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두들기고 내려가면 갖춰주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코스피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수와 상관도가 높은 종목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게 갇혀있다 보니까 힘은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매할 때 장중 매매는 그럼 뭘 갖고 매매하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장대 양봉의 주가를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은 주가가 음봉을 주고 있습니다. 요건 장중 우리가 매매를 대응한 방법인데 이게 투자자분들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굉장히 간단한 매매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장중 매매를 할 때는요. 두 가지 그림을 꼭 보십시오. 선물하는 분이든 파생하는 분이든 요걸 이용하시면 방향성 매매가 굉장히 편합니다. 하나는 30분 봉상에서 기울기. 이번에는 그래프를 잠깐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우리가 장중에 매매할 때는 분봉의 기울기와 우회군들의 선물 매매를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가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왼쪽에는 제가 분봉의 그래프를 지금 뿌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외군들의 매매 동향을 일단 뿌려놓고 설명드리면 아주 쉬울 겁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30분봉의 모습입니다. 여기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의 주가의 패턴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설정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시죠. 어떤 부분들이 형성되는가. 자, 신호등을 잠깐 보시면 지난 주가의 패턴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아침에는 좀 밑으로 빠져나갔다 올라갔던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30분봉 우평선 길게 올라갑니다. 지금 빨간색 도로 여기 보이시죠? 이게 쭉 올라가면서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여기 좀 파란색이 나오듯이 얘가 좀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은 뭐에 연결시켜서 움직이느냐? 요 외군들의 선물 매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수급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제는 외군들이 4,000개 이상의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외군들이 3,200개 정도를 매도하고 있죠. 이럴 때 밑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데칼코마니 기법인데 상단은 일반들이 1,700개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 색깔이 지금 일반들이 매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지금 하단의 매도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중 매매할 때 방향에서 어떻게 예측하시면 좋으냐면요. 전일처럼
이렇게 30분봉의 5평선 길이가 위로 올라가 주면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거는 오늘 주가가 단기적이나마 위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것도 올라가지고 어제처럼 외국인 선물 매수하면 그날 방향은 올라가는 방향. 그 다음에 오늘처럼 여기 30분 5평선 이렇게 기울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있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 들어가면 오늘은 주가가 좀 조정받는 방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강세 현상을 보이냐면 거래소는 약세 현상을 보이는데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오히려 좀 화면이 제가 그래프를 바꿔놨습니다. 이번에 이건 코스닥 그림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아까 코스피는 내려가는데 이건 올라가죠. 그러니까 장중에 이렇게 30분봉의 5평선 길게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강도 배우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월 혹은 매일매일 오늘 어떤 종목이 아침에 스타트를 중심해서 위로 움직이는지 내려가는지 이걸 보시면서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은 수급보다는 종목 중심 움직이는 장세 패턴이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코스피는 당분간 박스권대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하단의 61평선이 굉장히 강력한 지선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코스닥도 역시 위에선 조정 좀 받겠지만 내려갈 때는 60선 기준에서는 저점 매수가 있는 장세가 펼쳐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박스권 예상을 해주셨고요. 코스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코스피가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상승 탄력이 많이 또 둔화된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점을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럴 때 가장 간단한 그 매매 패턴에서 롱숏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간단한 이론인데요. 우리가 장이 강세장일 때 매수세만 있는 게 아니라 매도세도 같이 있죠. 다만 매수세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는 작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는 가게 올라가죠. 즉 롱숏 패턴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승 기조에는 매수세가 강하니까 상승이 길게 나타난다는 얘기고 밤에 하락 기조일 때는 매도세가 강하니까 하락이 길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승 기조일 때 특징이 고점 돌파고 하락 기조의 특징은 당연히 저점 붕괴입니다. 자, 두 번째 주미당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드시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가죽권대 있는지의 상황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롱숏 패턴을 제가 지금 월봉상에서 뿌려놨는데요. 여기 한번 가만히 보시면 아주 간단한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여기 보시면 고점 돌파, 즉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고 조정받은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더 길죠. 그러니까 매수가 더 많으니까 결국 고점 돌파가 되면서 주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꺾어질 때 보십시오. 꺾을 때 보면 하락은 길게 그리고 반등은 짧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하락은 다시 길게 나타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쪽 방향 움직이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롱으로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하락 조정할 때는 숏으로 받는 거죠. 다시 매수가 강하니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 이런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고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그재그로 움직이니까 많이 올라간 다음에 짧게 조정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대신 문제는 뭐냐면 내려간 다음에 올라갔을 때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기존 모습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잘 보십시오. 지금 주가의 위치는 이미 여기서 지금 N자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온 다음에 다시 주가가 내려갔으면 올라갈 때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점이 여기 바로 2030선입니다. 다음 달의 지수는 199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99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엔 여기를 돌파해줘야 되는데 못 돌파하니까 위에 막혀있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내려갈 때 그럼 기조가 깨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주가가 밑으로 가더라도 이게 내려오더라도 얘가 이만큼 상승을 줬기 때문에 상승한 것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 밑에 저점만 안 깨면 됩니다. 이 저점이 어디냐? 바로 184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장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여기 고점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저점도 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여기는 이미 고점을 계속 돌파한 상태에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저점을 깬 상태였는데 지금 여기는 한마디로 한다면 덤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닙니다. 고점을 돌파한 것도 아니고 저점을 깬 것도 아니니까 주가는 그래서 가들권 됐습니다. 그래서 당관 장세는 지수는 가들권들이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이럴 때 특징은 종목 장세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종목군들도 보면은 아주 탄력적인 종목은 제법 강합니다. 그래서 이 장이 만약에 가두리가 아니고 하단이 무너져 있으면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동반 하락해버리는데 지금은 그런 장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시각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지수는 계속해서 약간 고점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장이니까
지금의 장은 아직까지는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것이 롱숏 패턴의 기법을 이용해 보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공부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또 잘 받아봤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